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12년간 모범 며느리로 살던 여자가 남편이 아플 때 보여준 충격적인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68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어서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희 아들 경수가 29살이던 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25살의 예쁘장한 여자애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이었어요. 벌써 석 달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생긴 일인데 어쩌겠어요.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는 당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똑똑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잘했고 저희에게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결혼 후 첫 번째 아이, 그러니까 저희 손녀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아빠를 닮아서 너무 예뻤어요. 미진이도 젊은 엄마치고는 아이를 잘 키웠고 저희에게도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면 꼬박꼬박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2년 후에는 둘째 아들 준호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완벽한 가정이 됐다 싶었어요. 경수도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가정이 안정되어 갔고 미진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혼전 임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진이를 보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더라고요. 어버이날이면 꼭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심지어 저희 결혼 기념일까지 기억해서 축하해주곤 했어요. 아이들도 참 잘 키웠습니다. 지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고 준호는 좀 말썽쟁이였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미진이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학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복덩이야.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 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미진이는 오히려 저희와 가까이 지내려고 했거든요. 경수도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요.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에는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미진이 생일이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에는 꼭 선물을 사주곤 했어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진이는 아이들이 좀 자라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매니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도움도 되고 본인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찬성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엄마가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을 시작한 후에도 미진이는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나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운명의 그날은 경수가 41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화장실을 가더니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젊은 아들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니. 미진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젓하게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미진이의 표정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쩌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경수가 투석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미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경수 오빠 병원비며 생활비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일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아프니까 제가 더 많이 돌봐줘야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겠구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진아,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우리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들 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자 미진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800만 원 정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분간 제가 경수 오빠 간병을 전담하려고 하는데 일을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800만 원이라니 저희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남편 간병을 위해서 일까지 줄이겠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적금을 깨서 미진이에게 돈을 줬습니다. 미진아, 고생이 많다. 우리 경수 잘 부탁한다. 미진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경수 오빠 정말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남편이 아픈데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미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인데 제 여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혹시 2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이 성공하면 저희 집안도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2천만 원이라니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특히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미진아, 그 돈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인데 정말 네 동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동생이 원래 장사 수완이 좋거든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요즘 카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저는 또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은 좀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를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2천만 원을 마련해줬어요. 그 후로도 미진이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지연이 학원비가 올랐다고 해서 100만 원, 준호 영어 과외비로 50만 원, 경수 영양제비로 3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매번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미진이가 돈을 받을 때마다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경수가 투석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깜짝 방문으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도시락통에 담아가지고 말이에요. 경수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이 엉망이었거든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어놓은 지 며칠 된 것 같았고 쓰레기통은 넘쳐나고 있었어요. 경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았고요. 경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래? 경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미진이는 어디 갔니? 니를 돌본다더니 왜 집이 이 모양이야? 미진이는 요즘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원 갔다 와서 늦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800만 원이나 줬는데 며느리가 남편 간병을 전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픈 남편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다니. 경수야, 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약은?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약은 챙겨 먹고 있고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픈 아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 며느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이게 간병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미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더 놀랐습니다. 미진이가 완전히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브랜드 옷에 비싼 핸드백을 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진아, 집이 왜 이래? 네가 경수 돌본다고 해서 돈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미진이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태연하게 답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요즘 카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어요. 경수 오빠도 이해해주고 있고요. 그럼 집안일은? 경수는 아픈데 혼자서 어떻게 해? 경수 오빠가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간단한 집안일 정도는 본인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너무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투석 받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다니. 그것도 간병비라고 800만 원이나 받아놓고 말이에요. 미진아, 그럼 네가 받은 그 돈은 뭐야? 간병비라고 했잖아. 아, 그 돈은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지연이, 준호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날은 참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혹시 며느리한테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미진이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돈을 요구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지연이 휴대폰을 바꿔줘야 한다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또 어느 날은 준호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면서 등록비를 달라고 했어요. 매번 아이들을 핑계로 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지연이를 만났는데 지연이가 엄마 욕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아빠한테도 차갑게 대하고. 그리고 무슨 아저씨랑 전화 통화를 자주 해요. 아저씨라니 무슨 아저씨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아, 무슨 아저씨? 모르겠어요.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끔 집에 아저씨가 와요. 인테리어 관련 일한다고 하던데. 엄마가 저희한테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남자가 며느리 집에 와요? 그것도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일 관련해서 만나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경수에게 물어봤어요. 경수야, 미진이가 요즘 어때? 집에 자주 있니? 엄마, 미진이는 요즘 정말 바빠요.
카페에서 새로운 매장 오픈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럼 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구나. 뭐 괜찮아요. 아이들도 학원 다니고 저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요. 경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아내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참는 건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믿었던 며느리가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실이 이렇게까지 충격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조카 영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희는 제 남동생 딸인데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어리고 성격이 꼼꼼해서 이런 일에는 저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영희야, 고모가 부탁이 있는데 혹시 작은 녹음기 같은 거 구할 수 있을까? 고모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녹음기를? 저는 영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에게 준 돈들, 방치된 아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남자의 존재까지 말이에요. 영희는 듣고 있다가 화를 내더라고요. 고모, 그럼 그 며느리가 고모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영희는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해줬어요. 정말 작은 게 동전만 한 크기였는데 몇 시간씩 녹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고모, 이걸 어디에 숨길 건가요? 미진이가 자주 있는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놓을 거야.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보는 거지. 계획을 세운 저희는 미진이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들 집에 갔어요. 경수에게는 청소를 도와주러 왔다고 했죠. 실제로 집안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도 하고 그 틈에 녹음기를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놨어요. 경수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게. 네 혼자 있을 때 먹어. 엄마 괜찮아요. 미진이가 해줄 거예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은 아직도 아내를 믿고 있는데 저만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다시 아들 집에 가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집에 와서 영희와 함께 녹음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건 미진이와 어떤 남자의 대화였어요. 자기야,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대. 또, 요즘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들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짜증나. 맨날 돈 달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간섭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돈 달라고 한 건 미진이인데 저를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조심해. 혹시 들키면 곤란하잖아. 뭐가 곤란해? 어차피 경수는 병신이 됐는데. 이혼하면 그만이야. 병신이라니. 제 아들을 아픈 남편을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녹음기를 끌 뻔했는데 영희가 말렸어요. 고모, 끝까지 들어보세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계속 들어보니 더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 카페 인테리어는 언제 시작해? 다음 주부터. 우리 둘이서 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네.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카페 차리는 거야? 응. 바보 같은 할매가 동생 창업자금이라고 2천만 원이나 줬어. 거기다 간병비라고 800만 원도 주고. 와, 대박. 네가 진짜 연기를 잘해. 12년간 착한 며느리 연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2년간의 착한 며느리가 모두 연기였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건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경수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저 상태로 둘 거야? 일단 별거부터 할 거야. 아이들 데리고 나올 거고. 별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면 되지. 요즘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경수가 병 때문에 성격이 예민해졌다고 하면 더 설득력 있을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지연이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엄마 편이 될 거야. 준호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고. 양육비는? 경수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투석받는 환자한테 양육비를 기대하겠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런데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자기 회사 사장이 인테리어 업계에서 꽤 유명하다면서. 응. 우리 사장님이 체인점 인테리어를 주로 하시거든. 카페, 음식점 이런 거 말이야. 내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해봤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럼 진짜 사업 잘 될 것 같네. 당연하지. 시어머니 돈으로 시작해서 대박 나면 얼마나 좋아. 그때 경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아, 누구랑 통화해? 잠깐 조용해지더니 미진이가 대답했어요. 아, 카페 매니저랑 업무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 요즘 정말 바쁘구나. 응. 새 매장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고생이 많다. 내가 이래서 니한테 미안해. 괜찮아. 이것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며칠 후 저는 다시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어떤 남자가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인 것 같았는데 경수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진 씨 남편분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냥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남자 목소리가 정말 건방졌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미진 씨, 카페 위치는 정했어요? 네, 강남에 있는 그 자리로 하기로 했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아서요. 자금은 충분하죠? 네, 준비됐어요. 그러더니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미진아, 카페를 차리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 아, 그게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해줘서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그럼 나한테도 얘기해줘야지. 우리 가족 일인데. 그때 그 남자가 끼어들더라고요. 아, 이런 건 여자분이 더 센스가 있어요. 카페 사업은 특히 여성의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경수야, 니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미진이가 남편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남자인 것처럼 행동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경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들이 나눈 대화였거든요.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참아. 이혼 절차 밟는데 시간이 좀 걸려. 빨리 해. 내가 네 남편 얼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알아.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들이 스킨십을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아픈 남편이 있는 집에서, 그것도 바로 옆방에서 말이에요. 경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그 남자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진 씨, 내일 오전에 현장에서 만나요. 네, 알겠어요. 그 남자가 나간 후에 경수가 말했어요. 미진아, 그 사람이 누구야? 뭔가 우리한테 반말하는 것 같던데. 회사 사장님이야.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나한테 말하는 투가. 경수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미진이가 아픈 남편을 두고 오히려 예민하다고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영희와 함께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미진이가 일한다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오후쯤 되니까 미진이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더라고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행동을 보니 확실히 연인 사이더라고요. 손을 잡고 걷고 남자가 미진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영희가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카페까지 따라갔죠. 유리창 너머로 보니 그들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고모, 저거 완전히 연인이잖아요. 증거 확실하네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녹음 내용도 들려주고 찍은 사진도 보여줬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녹음을 듣고 나서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개 같은 년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경수한테 말해야겠죠? 당연하지. 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였어요. 경수가 충격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12년간 믿었던 아내가 이런 배신을 하고 있다니. 고민 끝에 저희는 영희와 함께 경수를 집으로 불러서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증거도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요. 다음 날 경수를 집으로 불렀어요. 미진이는 일 때문에 늦을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혼자 올 수 있었어요. 경수야, 엄마가 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어요. 미진이와 그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경수야, 미안해. 엄마가 의심해서 녹음을 한 거야. 녹음이 끝날 때까지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까지 보여주자 경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미진이가 이런 걸까요?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경수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야. 12년간 저를 속여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들아. 그날 경수는 집에서 밤새 울었어요. 저희도 같이 울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수가 진실을 안 후 저희 가족은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영희도 함께했고 지연이와 준호도 불렀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지연이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설마 엄마가 그런 일을.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녹음 내용 중 일부를 들려줬어요. 엄마가 12년간 연기했다는 부분과 할머니를 바보라고 부르는 부분 말이에요. 지연이가 듣고 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말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지연아. 할머니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있어. 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건 알아차렸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경수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잘 해결할게. 니들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12년간 저를 속이고 제 돈을 갈취하고 아픈 아들을 방치한 며느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경수야, 엄마가 직접 나설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진이 카페 앞에서 시위할 거야. 사람들이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영희가 저를 말렸어요. 고모, 그럼 고모만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나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어. 결국 저는 다음 날부터 미진이 카페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어요. 영희가 피켓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2년간 착한 며느리 연기하며 시어머니 돈 3천만 원 갈취한 불륜녀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아픈 남편 방치하고 바람 피우는 사장이 있는 카페.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또래 아주머니들이 제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들이 화를 내면서 동조해 주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속이다니.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 이틀째 되던 날 미진이가 카페에서 나와서 저한테 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네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12년간 나를 속이고 내 돈 갈취한 게 맞지.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가게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내 아들한테 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카페에서 나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죠. 미진 씨, 이분이 누구세요? 시어머니세요. 그 남자가 저한테 와서 건방지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방해가 됩니다. 그만 가주시겠어요? 영업방해? 네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내 며느리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남자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녹음도 다 있고 사진도 있어. 경찰서 갈래? 그러자 그 남자가 급히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미진이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지연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 일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뭐라고?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 영상 올렸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지연이가 올린 영상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의 불륜과 금전 갈취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자신과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털어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12년간 할머니를 속이면서 돈을 갈취했어요. 아빠가 아픈데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저는 이런 엄마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영상이 SNS에서 엄청나게 퍼졌어요.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가더라고요. 댓글들도 모두 미진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카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진이가 나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12년간 나를 속인 게 쉽게 용서될 일이야? 제발요, 어머니. 카페 망하면 저 어떻게 살아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왜 알아야 해? 내 아들 생각은 했어? 미진이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미진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내가 준 돈 다 갚아.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미진이는 일어나서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진이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잘 됐다. 그런 여자랑 계속 살 수는 없지.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미진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SNS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카페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불륜 상대 남자도 고소했어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몇 달 후 재판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미진이와 그 남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 원씩 받기로 했고 미진이는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준호가 한 결정이었어요. 아빠, 제가 신장을 드릴게요. 준호야,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가족 중에 신장을 기증하면 아빠가 투석 안 받아도 된대요.
제가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살 아이가 그런 결정을 하다니. 준호야, 그건 너무 위험해. 할머니,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해지면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보니 정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건강하고 아버지와 조직 적합성도 좋다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준호는 며칠 후 퇴원했고 경수도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더 이상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었죠.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경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직장에도 복귀했어요. 지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거든요. 미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망하고 나서 관계도 틀어진 것 같아요. 가끔 지연이가 엄마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할머니, 엄마가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던데요. 네 마음은 어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저는 지연이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경수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직장 동료인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저희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감자씨, 이렇게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요즘 저는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준호는 아빠를 구해준 영웅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지연이는 엄마 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많이 밝아졌어요. 경수도 건강해졌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고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물론 잃은 돈은 크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저처럼 12년씩 속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용기 내서 진실을 찾아보세요. 진실을 아는 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래야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감자씨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